자, 한국사 영상입니다. 교과서 13쪽입니다. 일제 문화 정치. 이거는 1920년대죠. 세계 1차 대전에서 당시 국제 정세로 1차 세계대전이 있었는데,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에요. 당시 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런 나라들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이런 나라들이 나와서 싸웠고, 일본은 승전국의 위치에 놓입니다. 이 1차 세계대전에서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라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 이런 걸 제창을 합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거는 그 민족의 일은 그 민족이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요거를 민족 자결주의를 포함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해서 1차 대전 끝나는 회의에서 이제 민족 자결주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그 이후 식민지, 약소 국가의 민족 운동을 활발하게 이끕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민족의 스스로 결정권을 인정을 한다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이게 자신들의 그 독립에 대한 의지를 이제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요 영향을 받아서 일어났던 운동이 3.1 운동입니다. 1919년이었죠. 1919년 3.1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1 운동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문화 정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실시와 목적.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문화 정치를 표방하며 3.1 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문화 정치 표방, 그리고 이를 통해 민족운동 탄압 및 친일 세력 양성을 통한 민족운동 탄압 및 친일 세력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을 도모했다. 내용. 그러니까 위에 실시와 목적을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일본이 그전에는 무단 통치였잖아. 무단으로 그냥 막 무력으로 찍어 누르고 헌병 경찰 이런 거 보내고 조선인 태형령 이런 걸 통해서 폭력으로 통치를 했는데, 조선인들은 저항을 계속 하잖아. 그래서 일본이 생각한 건, 얘네들은 누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조선인들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자. 조선인들 내부에서 분열을 하게 되면은 우리 일본에게 좀 이렇게 협조하는 일본인들이, 친일파들이 양성이 되고, 그를 통해서 조선인들의 그 독립에 대한 의지가 꺾일 것이다.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로 좀 볼게요.
자, 문화총치에서 표방한 거. 문관 총독 임명 가능. 문관입니다. 관.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조선 총독들이 육해군 대장들이 왔었잖아. 근데 문관 총독 임명 가능. 하지만 실제로 문관 총독은 한 번도 임명된 적이 없습니다. 임명 실제는 없다.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만 가능한 거죠. 헌병경찰제 대신에 이제 보통경찰제로 변화합니다. 보통경찰제로 바꿨어요. 하지만 경찰의 수는 증가. 거기다가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입니다. 이게 뭐 사실 공산주의자들, 뭐 사회주의자들 잡는다는 법인데,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의 뭐 독립운동가들도 많았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이렇게 잡는 그런 악법이었습니다. 언론,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었죠. 출판, 집회, 결사, 자유, 일부 허용. 완전 허용까지는 아니고 일부 허용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신문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동아일보라던가 조선일보 이런 게 창간되기도 했습니다. 언론사로 언론 자유가 일부 인정했으니까. 하지만 실상을 보면은 엄격한 검열, 마음대로 출판할 수 없어요. 엄격한 검열.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사 삭제, 자기네 마음에 들도록 입맛에 맞는 기사만 내라. 2차 조선 교육령. 이 2차 조선 교육령에서는 보통학교 연한 연장. 그 전에 4년제였죠. 근데 보통학교의 그 연한을 6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6년으로. 그리고 보통학교 증설. 초등학교를 늘려줬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수는 부족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서 이 보통학교의 숫자는 여전히 부족했고, 학교 운영 비용은 주민이 부담해서 이거는 교육연한 연정이 어려웠다. 철저한 기만이죠. 우린 이렇게 이만큼 해줬어. 하지만 실상은 그걸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 거죠. 그리고 도평의회, 부면협의회, 의원 일부를 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한국인은 참여 못하고 뭐 친일파만 또 참여했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열어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뒤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식의 운영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 문화 정치는 민족의 분열 정책입니다. 어느 정도 열어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굴복하고 우리 말 잘 들으면은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민족을 계속해서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내용이 좀 짧네요. 자, 1920년대 문화 정치였습니다.